저 괜찮으세요? 손 다치신 것 같은데요. 처음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일부러 떨어뜨린 밀대 자루를 천천히 주워들며 낡은 고무장갑 위로 젊은 여자의 손이 살짝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건 늘 하던 거라 괜찮아요. 나는 뒷말을 흐리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 애는 내 손등에 빨간 자국을 보더니 놀란 눈을 했습니다. 매직으로 살짝 그어둔 흔적이 정말 상처처럼 보였나 봅니다. 피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 애는 낡은 크로스백을 뒤져 작은 밴드 한 통을 꺼내더군요. 껍데기도 다 벗겨진 싸구려 밴드. 그러나 붙여주는 손길은 참 따뜻했습니다. 저도 알바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 덕 많이 봤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의 순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목에 수건, 굽은 허리. 원래의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못 알아볼 모습이었죠. 아가씨는 여기 왜 왔어요? 이런 데는 싸구려 카페처럼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닐 텐데. 오늘 중요한 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 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아직 모른다. 지금 자기 앞에서 걸레를 짜는 내가 잠시 후 자신이 만나게 될 그 중요한 사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나는 밀대 끝을 천천히 바닥에 대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별 다를 건 없었죠. 그저 오래 굳은 의심과 걱정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젊은 여자는 다시 한번 내 손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다치면 안 돼요. 손 많이 쓰시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별거 아니라는데 저에겐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걸리더군요. 하지만 이야기는 조금 더 오래전에서부터 시작돼야겠지요. 이름은 한은숙 72. 사람들은 날 호텔 회장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픈 아들 하나 둔 늙은 엄마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호텔과 상가 건물들은 남편의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죠. 돈은 많아도 식탁은 언제나 두 사람분만 차려집니다. 아들과 나. 그러니까 그날 아침도 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두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빈집에 허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라디오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요. 11시에 호텔 라운지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짧은 한 줄이 더 도착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던지요. 엄마, 벌써 걱정부터 하지 마요. 어떤 애인데? 준호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쉽지 않아요. 학력도 그렇고 지금은 편의점 야간, 요양원 보조같이 하며 살아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준호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답지 않게.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아이는 알아? 모릅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을 원했다는 것을.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오래 묵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집 같은 큰 부자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집안이다. 그걸 감당할 아이인지 아들의 오랜 병력까지 견딜 아이인지 나는 현실을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먼저 봐주세요. 나중에 제가 합류할게요. 첫 만남을
나와 먼저 갖자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옛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그릇부터 봐야 한다. 어쩌면 내가 평생 미워하던 그 말이 오늘 하루만큼은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멈춰있는 며느리 자리를 이제야 채워볼까? 다만 그 아이가 우리 집 사모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청소부 한 아주머니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인지부터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챙기고 머리망을 쓰고 목걸이를 빼고 오랜만에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 되어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 애가 화장실에서 나간 뒤 나는 일부러 조금 늦게 밀대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라운지에서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카펫은 발소리가 묻힐 만큼 폭신했고 공기에는 커피 냄새랑 향초 냄새가 뒤섞여 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 애가 조금 긴장한 발걸음으로 라운지 쪽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코트는 낡았는데 걸음만큼은 이상하게도 또렷하더군요. 그래, 가봐라. 오늘은 내가 너를 멀리서 먼저 볼 게다. 나는 청소 카트를 밀며 라운지 유리 너머를 슬쩍 훔쳐봤습니다. 그 애는 자리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봉투를 꼭 움켜쥔 채 물잔만 입에 가져다 대고 있더군요. 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주세요. 손님들 계신 데를 이렇게. 젊은 남자 직원이 내 카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손님과 직원의 선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말투였죠. 쓰레기통만 좀 비우고 갈게요. 그래도 최대한 안 보이게 움직여주세요. 여긴 VIP 라운지라서요. 나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VIP지. 근데 이 호텔에서 제일 많이 돈 쓴 사람은 지금 이 카트 끄는 사람일 텐데.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 일어난 그 애가 머뭇거리다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쓰레기통 이쪽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 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아줌마가 불편하시잖아요. 사람들 사이 지나가야 해서. 직원이 살짝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 손님. 괜찮습니다. 이쪽은 제가 여기 앉으면 되죠. 이쪽이 더 조용하기도 하고요. 그 애는 자기 자리를 옆쪽 기둥 뒤로 옮겼습니다. 마치 청소 카트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또 한 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별거 아니라는데 나 같은 노인은 저런 한마디가 밤새도록 걸리더군. 아들이 늦는 바람에 라운지 밖 복도는 조금씩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카트를 세워두고 스마트폰으로 청소 스케줄이 적힌 화면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 애가 라운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창가 쪽으로 서더군요.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가까웠지만 나는 등을 돌리고 쓰레기 봉투를 매만지는 척했습니다. 응, 나야. 알바 하나 더 잡았어.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돼. 동생 등록금만.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나만 좀 덜 먹으면 되지 뭐. 등록금. 동생. 나만 덜 먹으면 된다. 단어 몇 개가 귀에 박혔습니다.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겠구나. 그 순간 기시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저만 조금 덜 쓰면 되니까요. 남편 사업에 보태주세요. 그렇게 말하던 30살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뒤집히던 날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쓰레기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애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 얼굴이 라운지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피곤한데 포기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왔지만 입술은 생각보다 단단히 다물려 있더군요. 가난과 책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틀어 버리기도 한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는 길, 직원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는 게 들렸습니다. 야, 그 손님 봤냐? 아까 라운지에 앉아있던 여자. 응, 옷이 좀 여기 분위기랑 안 맞더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여기 들어오나 봐. 아마 누가 데이트하자고 불렀겠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걸 참고 그냥 밀대를 굴려 지나갔습니다. 대신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지.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하인들과 친해지면 안 된다고 괜히 잘난 척하고 나는 그게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부끄러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라운지 안에서 직원에게 청소 카트 자리를 양보해준 그 애의 행동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버리는 걸 보면 안다. 아까 내가 그 애에게 한 말이 오히려 나 자신을 향한 말 같기도 했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즈음 라운지 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애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물잔은 3번째로 갈아졌고 커피는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손님, 예약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더 기다리시겠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애는 잠깐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만 더요. 아무래도 그분이 오늘 많이 바쁜 날인가 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야, 너는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거니? 사실 아들이 늦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발작이 왔다는 것. 응급실에 들렀다가 늦게 나오게 됐다는 것. 아들은 엄마에겐 말하지 마라 했지만 병원 쪽에서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에요. 아들이 늘 하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아들의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젊고 바쁜 의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걸까? 나는 라운지 밖에서 다른 밀대 자루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호텔에서 오늘 제일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습니다. 아직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라운지의 공기엔 불안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는 이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에 끼운 고무줄을 당겼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도록 익숙한지 나는 젊은 시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삐걱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 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요, 남자친구분 혹시 연락이.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애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사람 좀 바빠요. 늘. 그 말 속에 담긴 쓸쓸함이 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나는 카트를 손에 잡고 애써 모르는 척 물어봤다. 아가씨, 많이 기다렸나 봐.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청소부의 신분으로 묻는 듯 했지만 실은 시어머니로서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 애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름기 빠진 휴지처럼 얇아서 금방 찢어질 것 같았다. 그 애는 다시 내게 물었다. 아줌마는 이런 데서 일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손님들도 다 착하죠?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은 복잡했다. 착한 손님도 있었고,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손님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거나 잔혹했던 순간들도 다 이 호텔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나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래도 뭐 사는 게 어디다 똑같지 않나? 그러자 그 애는 말없이 웃었다. 웃음이 너무 얌전해서 마음이 시큰했다. 그 애가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아까 그 직원 2명이 라운지 안쪽에서 킥킥거리며 속삭였다. 진짜 올까? 남자친구. 글쎄 저런 애를 여기까지 불러내. 그러게. 배달앱 리뷰에 불친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 애는 분명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가난해서 참고 있는 건가? 아니면 품성이 원래 저런 건가? 그 순간 그 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송은지. 아들 준호의 화면에 항상 뜨던 이름. 그 애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냐? 울은 거 아니야. 울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 진짜 안 우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애는 주먹으로 눈가를 꾹 누르며 말을 이었다. 나 괜찮아. 그 사람 오늘 좀 바쁜가 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안에 어디선가 오래 묵은 감정이 일어났다. 그건 질투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었다. 그 애가 아들의 삶을 버티지 못하고 떠날까 봐. 혹은 아들이 그 애를 상처 주고 괴롭게 할까 봐.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가씨. 나는 본능처럼 불렀다. 그 애가 고개를 들었다. 네. 아가씨 같은 애들은 이런데 익숙하지 않을 텐데. 말하고서야 깨달았다. 너무 오래 어머니 역할을 하다 보니 시험하려는 어른의 말투가 튀어나온 거다. 그 애는 표정이 굳었다. 아, 네. 익숙하진 않아요. 나는 말을 덧붙여 수습하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움직여버렸다. 남자 만나면서 본인 형편 말 안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지 않나? 순간 라운지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애가 두 눈을 크게 떴다. 제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줌마는 어떻게 해? 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후회가 밀려와서 고무장갑 낀 손가락을 꼬집었다.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이미 뒤늦었다. 그 애는 너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줌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 한마디, 아무렇지 않은 투에 던진 그 질문이 내 가슴 한가운데 깊숙이 박혔다. 나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애는 자리로 돌아가지도 않고 작게 인사만 하고 라운지를 나가버렸다. 그 애가 복도에서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밀대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쿵. 처음 오프닝에서 일부러 떨어뜨렸던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이건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진짜 흔들린 손에서 나온 소리였다. 나는 벽에 기댔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아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지금 달아나는 예비 며느리. 모든 얼굴이 뒤엉켜 마음이 산산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라운지에서 뛰어나간 그 애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숨듯이 안쪽 칸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내 가슴도 같이 내려앉았다. 나는 청소 카트를 끌고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다. 들어갈까 말까? 말을 걸까? 그냥 둘까? 그러다 칸 안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셨지? 제가 뭐 잘못했나?
그 애가 내 앞에서 우는 건 내가 원한 시험이 아니었다. 이 시험은 그 애를 상처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상처를 내는 순간을 보기 위해 만든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나였다. 나는 문틈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방금 건 내가 말을 좀 서툴게 해서 그런 거예요. 침묵. 그냥 남 걱정하다 보면 말이 엉뚱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무장갑 낀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고요는 오래된 죄책감 같은 느낌이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려고 직원 휴게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안쪽에서 아까 그 직원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야, 그 여자 결국 갔다더라. 아니, 남자친구가 버린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옷차림 보면 그렇지 않냐? 그 비웃음 섞인 말들 사이에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우리 호텔에서 몇 년째 청소를 돕고 있는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다. 그 아가씨 아까 나한테도 인사하던데. 너희처럼 손님이라고 잘난 척하지 않고. 직원 하나가 웃었다. 에이, 아저씨. 그냥 예의 차린 거겠죠. 아니, 그 아이 손에 밴드 붙여주는 거 봤어? 내 심장이 움찔했다. 내가 봤거든. 자기 밴드 하나 남은 것도 꺼내서 붙여주더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걸 갖고 업신여겨. 직원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경비 아저씨는 이어 말했다. 그런 애는 흔치 않아. 나는 휴게실 문 앞에서 말없이 그 대화를 들었다. 흔치 않은 아이. 그 말이 내 안에 조용히 떨어져 파문이 번졌다. 아들은 도착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그 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라운지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나는 걱정과 불안이 엉키는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직원용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계단 아래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야, 오늘 면접도 간다며? 면접?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계단 모퉁이 벽 뒤에 조용히 섰다. 그 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다. 요양보호사 정식직? 정규직만 되면 동생이랑 엄마랑 좀 숨통 트일 것 같아서. 동생, 엄마, 정규직?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근데 방금 그분 안 오신 거야? 응. 근데 괜찮아. 그 사람 원래 바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이 한층 천천히 계단을 타고 올라와 내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이 애가 기다릴 수 있다고? 이 말은 가볍지 않았다. 도움을 바라는 사람의 말도 계산하는 사람의 말도 아니었다. 버티는 사람의 말이었다. 살아내는 사람의 말. 그 말은 젊은 시절 내 입에서도 자주 흘러나왔던 문장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한은숙, 그게 너의 30살이었지. 라운지로 돌아가니 그 애가 돌아와 있었다. 아직 울음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 애는 내 앞에 와서 짧게 인사했다. 아줌마, 아까는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가씨. 저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면접도 있고 남동생 일도 있고 오늘 좀 복잡해서요. 나는 그의 손에 든 종이 봉투를 봤다. 그 안엔 분명 누군가에게 건네려던 작은 선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애는 계속 말했다. 아까 저한테 하신 말, 그거 사실 맞아요. 저 이런데 익숙하지 않아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애는 미소를 지었다. 근데 웃음 끝이 약간 흔들렸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오면 숨기지 않고 다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 집 사정도 제 상황도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걸친 아들이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다. 엄마, 은지 씨,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들의 상태가 평소보다 더 나빠 보였기 때문이다. 아들은 은지에게 다가오려다 비틀거리며 손을 짚었다. 은지가 깜짝 놀라 아들을 붙들었다. 준호 씨,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래요? 아들은 그녀를 어색하게 바라보며 웃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에요. 그 말, 바로 그 말. 괜찮아요.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은 며칠 전 아들이 발작을 숨기며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 애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부축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말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왜 유니폼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예비 며느리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의 유니폼과 내 얼굴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어머니세요? 그 애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 혼란, 부끄러움이 뒤엉킨 소리였다. 그제야 내가 오늘 만든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세요? 그 애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다. 나는 유니폼을 입은 채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이에서 어디에도 서지 못한 어정쩡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 이건 함정이었다. 그 애는 양손을 가슴 앞에서 움켜쥐었다. 그 작은 동작이 마치 누가 가슴을 움켜쥐고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저 아줌마가 아니 어머니셨으면. 그 애는 한번 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왜 저희 둘을 속이셨어요? 그 한마디가 내 오래된 자존심을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깊이 찔렀다. 아들은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놀람과 실망과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아들은 늘 나에게 예의 바르고 온순한 아들이었는데 그 눈빛이 처음으로 날 향해 날카로웠다. 왜 굳이 유니폼을 입고 왜 그 사람 앞에서 그 애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들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이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내. 하지만 아들은 나를 끊었다. 왜요, 엄마? 왜 이런 식으로? 왜 사람을 시험해요? 그 한마디. 사람을 시험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애가 한 발짝 다가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까 제 통화 들으셨죠? 그걸 왜 어떻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했던 말, 내가 던진 것이 직구가 아니라 비수였다는 걸. 난 아가씨가 준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감당? 제가 그 사람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아들도 나를 바라봤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애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진짜로. 형편이 어떻든 집이 어떻든 제가 뭘 숨기든 그분은 그냥 준호 씨였어요. 나는 그 말의 무게 때문에 잠시 숨을 쉬지 못했다. 나는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말았다. 근데 아가씨도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 그 애는 한순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저 숨긴 거 많아요. 그 애는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사정도, 돈도, 아픈 가족도
준호 씨한테도 아직 다 못 얘기했어요. 그러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러워서 숨긴 게 아니에요. 버텨야 해서 숨긴 거예요.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내 가슴을 갈랐다. 아들은 그 애의 손을 잡았다. 은지 씨 이제 말해요. 나한테. 하지만 그 애는 손을 빼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오늘 면접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 사람이에요. 호텔 청소부였든 사모님이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울면서 계속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는 시험 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애는 자그마한 종이봉투, 아들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두고 말했다. 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라운지를 천천히 나갔다. 아들은 말없이 봉투를 들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뜬 작은 목도리가 있었다. 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의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선물이었다. 아들은 목도리를 펼쳐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다. 엄마,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고 말했을 때 왜 한 번만 믿어주지 못했어요? 나는 늙은 몸이 흔들릴 만큼 숨이 턱 막혀왔다. 준호야, 엄마는 그저. 괜찮아요. 아들은 손을 내저었다. 늘 그랬듯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니까. 그 말은 이가 떨릴 만큼 아팠다. 내가 평생 아들에게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지금 내 앞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부여잡았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들은 말없이 목도리를 들고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은지 씨 오늘 면접 본대요. 아마 전화하면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한번 쳐다보고 쓰러질까 싶은 불안한 걸음으로 나갔다. 라운지에는 나와 떨어진 밀대자루 그리고 아들이 놓고 간 무거운 공기만 남았다. 라운지에서 모든 감정이 터져버린 뒤 나는 직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고무장갑은 벗지도 않은 채였고 머리망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다. 사람을 왜 이렇게도 서툴게 대할까? 내 입에서 나온 한숨은 많이 늙은 사람의 소리였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아까 은지가 라운지를 떠날 때 눈 크게 뜨고 손을 꽉 쥐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거렸다.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다. 한은숙 아주머니? 청소부 신분으로 알고 있던 그 아저씨는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아까 라운지에서 울고 나간 아가씨 있죠? 그 아가씨가 휴대폰을 여기 두고 갔어요. 나는 종이를 펼쳐보았다. 면접 장소 요양병원 3층 인사과. 은지가 메모해둔 서류였다. 아주머니가 그분이랑 아는 사이 같길래 전해드리려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아저씨를 바라봤다. 그 아저씨는 평소와는 달리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아가씨 착한 사람이에요. 처음 왔을 때도 저 같은 사람한테 스스럼 없이 인사했거든요. 평생 들은 수많은 평가 중 그 말이 이상하게 더 크게 울렸다. 착한 사람. 나는 대답 대신 종이를 더 꼭 쥐었다. 나는 호텔 뒷문으로 나왔다. 차량을 기다리던 아들이 힘없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준호야, 너 괜찮니? 아들은 내 얼굴을 보자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이런 일 겪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 그 말이 또 심장을 후벼 팠다. 마치 내 아들이 평생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며 버티는 삶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듯해서
나는 아들의 걸음이 비틀리는 걸 보고 부축하려 했다. 그런데 아들은 살짝 몸을 피했다. 엄마 제발. 저한테도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아픈 것도, 미래도, 그리고 은지 씨도. 나는 그제야 정말 늙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무거웠다. 내가 이 아이의 짐이 되었구나. 아들은 잠시 후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은지 씨는 한 번도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좋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래서 너는 그 애를 선택한 거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힘들 때도 조용히 옆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평생을 버틴 사람의 말이었다. 그리고 평생을 이뤄온 사람의 말이기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아들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시험한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야. 아들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왜요? 나는 오래 묵은 비밀의 조각 하나를 꺼냈다. 내 아버지, 병이 처음 왔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단다. 아들은 숨을 멈추듯 나를 바라봤다. 사람은 아플 때 버티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야. 그게 실수 없이 사랑하는 방법이란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아들의 심장에 닿았다는 걸 나는 느꼈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작게 말했다. 일단 은지 씨 면접부터 가볼게요. 나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들 혼자 가는 게 좋겠다. 지금은 내 얼굴 보면 더 복잡할 거야. 아들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아들은 걸음을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나는 호텔 앞 인도에 홀로 서 있었다. 찬바람이 불며 내 유니폼 옷자락이 날렸다. 그때 내 마음에 든 생각은 딱 한 줄이었다. 이 아이가 나를 용서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나는 멀찍한 곳에서 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개입이 아니었다. 문득 손바닥 안쪽에 남아있는 밴드 자국이 따끔거렸다. 제가 나만 덜 먹으면 되니까요. 은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은 가난이 아니라 책임을 품은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평생 찾던 며느리의 그릇은 돈이 많은 사람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었다는 걸. 은지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들은 조용히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았다. 은지 씨, 조심스러운 목소리. 은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금씩 움찔거렸다. 혹시 면접 끝나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짧은 대답이 오늘 주고받은 말들 중 가장 큰 전진이었다. 나는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조용히 걸음을 돌렸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다. 나는 왜 늦은 나이에 이런 걸 배우고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하나였다.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상처의 깊이만큼 천천히 배운다. 운전기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말했다. 먼저 집으로 가요. 아들은 혼자 있게 놔두고 오늘은 내가 손을 먼저 내밀면 안 되는 날이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려 한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호텔 간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집에 돌아오니 라디오는 여전히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불을 켰다. 그러니까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주전자를 올려두고 라디오를 켰다. 하지만 세상 어느 날보다도 많은 감정을 배운 하루였다. 하루 만에 사람 하나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오래된 오해를 조금은 풀 수도 있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며 생각했다. 은지, 내가 어떤 아이인지 엄마가 천천히 배워볼게. 그 말은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텅 빈 식탁의 네 번째 자리를 바라보며 나는 아주 오래된 결심을 하나 더 했다. 이 자리, 이제는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사람의 진가는 좋을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늦게 배운 마음일수록 더 깊이 배어난다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시험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